가천대 수리논술 합격 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천대로 대표되는 약식 수리논술 전형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약식 수리논술이란 수원과 수투를 기반으로 짧게는 두세 줄 정도의 분량에서 길게는 네다섯 줄 이내의 분량으로 비교적 간결하면서도 핵심적인 풀이 과정과 이로부터 얻어지는 결과값을 모두 평가하는 유형의 시험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과정을 서술하고 평가하는 논술고사의 본질적인 특성과 함께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풀이와 결과값을 도출해야 하는 수능적인 요소를 모두 갖고 있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약식 수리 논술의 채점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약식 수리 논술은 비교적 짧은 분량으로 풀이 과정이 서술되는 만큼 이 안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잘 기술되었는지 그리고 이로부터 정확한 결과값이 도출되었는지가 모두 평가에 반영됩니다. 이 과정에서 개념과 원리를 정확히 서술했는지, 특히 용어와 수식, 기호를 올바르게 사용했는지가 매우 중요한 채점 포인트입니다. 다음으로 가천대 논술고사 합격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천대에서 발표한 논술 입시 결과를 살펴보면 논술 합격자의 상위 70%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총 15개 문항 중에서 11개에서 12개 정도를 맞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개 문항 중에서 11개에서 12개 정도를 맞추면 비교적 여유있게 평균 합격선에 도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수학 9문항 중에서 1개에서 2개까지가 적정한 합격 컷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전체 논술 합격자의 분포를 보면 전체 15개 문항 중에서 8개에서 9개를 맞춘 학생도 합격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최종 합격 커트라인은 학과에 따라서 이보다 좀 더 여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가천대 논술고사 기출문제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포인트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내용과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에 사용된 개념 용어인 시초선과 동경 그리고 삼각함수의 기본 정의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처음에 논술 답안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다소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어렵지 않은 난이도와는 별개로 충분히 변별력이 있는 문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풀이를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삼각함수 단원을 보면 어느 교과서든 시초선과 동경 그리고 삼각함수의 정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초선은 각을 표현하기 위한 기준선이 되겠고요. 동경은 그 기준선으로부터 각을 나타내는 위치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반지름이 r인 원과 동경이 만나는 점의 좌표로서 삼각함수를 정의하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수능 문제 풀이로서만 이 부분을 접근했던 학생들이라면 용어나 개념, 정의에 대해서는 그동안 다소 소홀하게 다루어졌을 수 있고 이럴 경우 이렇게 논술 문항으로 출제가 되면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앞서 살펴봤던 개념과 정의로부터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이 만나는 점의 좌표가 A, B일 경우에 이것을 그림으로 간략하게 나타내 보면 이런 상황이 되겠죠. 자,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원이 만나는 교점의 좌표가 A, B입니다. 그러면 반지름 R은 피타고라스 정리로부터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앞서 살펴봤던 삼각함수의 기본 정의로부터 코사인 세타가 바로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A가 되겠고요. 탄젠트 세타는 A분의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 어렵지 않게 B분의 A가 3분의 4임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해서 가천대 수리논술 합격 전략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제 범위가 일치하는 수능 모의고사 공통문항, 즉 1번부터 22번까지의 문항들을 사용해서 비교적 짧은 분량의 논술 답안으로 작성하는 연습을 병행한다면 가천대 논술을 대비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EBS 연계 교재인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병행해서 꾸준히 학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1 수학의 내용 중에서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그 부분을 복습해야 됩니다. 또 수원과 수투를 고르게 학습해야 되는데 이 경우 순환 과정에 의해서 학습을 하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과 수투를 단원별로 나누면 지수로그, 삼각함수, 수열, 극한, 미분, 적분 이렇게 6단어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겠죠. 이 경우에 한 주 단위로 6주마다 전체 과정이 학습될 수 있도록 계획을 짜고 이렇게 해서 6주 단위의 순환 과정으로 계속 반복해서 학습한다면 가천대 수리논술을 매우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천대 수리논술 합격 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